밤비는 겨울에는 제가 보통 제 사업장에서의 이제 첫 수업이 7시인데 겨울에는 아무래도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나갈 때 일어나서 막 따라오려고 하지는 않는데 여름이 다가오고 해가 길어져서 그런지 요즘에는 무조건 따라오려 그래요. 하루에 보통 최소 3번, 많으면은 5번 정도 산책을 나가는데 집에서는 대소변을 절대 안 보거든요. 밤비 처음에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리고 왔을 때는 집에서 배변 패드를 깔아줬더니 배변 패드에 바로 대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절대로 집에서 대소변을 보는 일이 없고 무조건 실외 배변견이에요. 밤비가 실외 배변견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제 성격이 조금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밤비가 대변을 안 보면 하루가 불안해요. 그래서 하루에 뭐 3번, 4번, 5번씩 산책을 더 나오게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강아지라는 동물이잖아요. 실내에 갇혀 있는 애들이 아니고 사실은 야생에서 사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에 최소 3번, 많으면 5번은 무조건 나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도 어김없이 밤비가 가장 좋아하는 분당천. 아침 7시 38분인데 저는 일찍 아침 수업 하나 하고 다음 수업이 8시 반이라서 나왔습니다. 아침에 닭 안심살이랑 오트밀 해서 주고, 먹는 게 밤비 엄마랑 똑같아요. 그치 밤비야? 엄마라고 하니까 쳐다보는 거야? 처음에 밤비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왔을 때 3.6kg 정도 됐어요. 그 공고에는 5kg대라고 돼 있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3.6kg 정도 됐고, 지금은 잘 먹어서 6kg가 넘어서 요즘 좀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료보다는 생식으로 닭가슴살, 닭 안심살, 소고기, 오트밀, 각종 야채 이런 거 주는데 엄청 잘 먹어요. 했더니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저 총총총총 걷는 밤비야. 밤비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무슨 일일까? 가자. 밤비 영상 찍을 때마다 사업장 얘기가 또 생각이 나서 이따금씩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예전에 헬스장 그 11년 운영했다고 지난 영상에 한번 올렸었는데, 헬스장을 할 때는 하루에 제가 보통 12시간, 14시간, 길면 16시간씩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밤비 뭐 산책도 산책이지만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쉬러 나간다든지 나가서 밥을 먹는다든지 그 외 뭐 병원, 은행 등등 개인적인 업무 보러 나갈 때도 되게 많이 제한적이었어요. 사업장을 비우고 나가야 되는 것도 있었고, 뭐 직원들이 있었어도 아무래도 직원들만 놔두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이 되게 편치는 않았어가지고, 예전에 운영했던 사업장은 용인 보정동 카페거리에 있는 피트니스 캠프라는 헬스장이었고, 2012년부터 해서 2022년까지 만으로 10년, 횟수로 11년 운영했으니까
네, 지금 분당으로 넘어와서 하드녹스라는 공간을 운영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헬스장이라기보다는 1대1 수업하고 바레라는 그룹 수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시간 활용도 너무 좋고 수업도 예약, 상담도 예약.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랑 밤비 엄마요, 시간이 되게 자유로워요. 수업 있을 때 나가고 예약 있을 때 나가고 그 외에는 자유시간. 삶의 질이 정말 많이 좋아졌죠. 예전에 헬스장 할 때는 그냥 많이 일하고 수업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보니까 돈도 돈이지만 워라밸도 중요하고 정말 그 일과 여가 활동의 비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가 활동 플러스 휴식 시간. 그래서 하드녹스 운영하면서 저도 그렇고 밤비 엄마도 그렇고 각자 자기 여가 시간을 활용을 되게 많이 해요. 병원도 가고 은행도 가고 네일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정말 큰 스트레스 없이 하고 있죠. 공기가 정말 맑아요. 약간 군대 날씨. 사람들이 막 가끔 군대 날씨가 뭐냐고 묻는데 군대 날씨예요. 군대 날씨. 오늘도 어김없이 밤비는 저 돌다리를 건너서 쭉 크게 한 바퀴 돌고 왔고, 와, 저기 보더콜리가 보인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가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많이 물어보는데 그 자기가 운동을 하고자 하는 곳을 고를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도하는 곳을 웬만하면 가라고 항상 얘기는 하거든요. 이게 참 그래요. 저도 이제 체대를 나왔고 체육 전공하고 운동을 계속 하면서 어쨌든 헬스장도 11년 운영했고 지금은 조그맣게 짐을 이제 벌써 1년 6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도하는 체육관이 아니고 워낙 허술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나 다 헬스장을 차릴 수가 있어요. 직원들 자격증 갖다가 처음에 오픈도 하고. 보더콜리다. 안돼 밤비. 계속 강아지들 만나서 인사하느라고 끊겼는데, 비전공자들이 체육관을 차리다 보니까 박리담회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어린애들 자격증 없는 애를 데려다가 희망고문 아닌 희망고문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매출에 대한 압박을 엄청 줘요. 뭐 실제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 지인들도 있고요. 그래서 관장이 직접 운영하고 지도하는 체육관을 고르라고 하는 이유는 어지간해서 도망갈 일은 없고 또 자기 사업장이고 자기가 직접 하루 종일 몸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관리는 더 잘해요. 근데 또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이랑 성격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는 그렇습니다. 촬영하고 있는데 밤비 엄마가 왔네요. 밤비는 엄마 보고 신나서 뛰쳐나오고, 아, 목줄 했습니다. 목줄은 무조건이고. 그래서 박리담회로 위탁 운영 또는 어린 트레이너들만 데려다가 쓰는 그런 헬스장이랑 1인 샵 또는 관장이 직접 운영 지도하는 PT샵이나 헬스장은 관리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목숨 걸고 했거든요. 11년 동안.
근데 11년 동안 하면서 제 주변의 헬스장이랑 PT샵이 폐업 또는 뉴스에 나오죠. 먹튀 하는 곳을 제가 최소 7군데 8군데는 봤어요.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제 지인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11년 동안 용인 보정동이라는 곳에서 헬스장이나 PT샵을 저보다 오래 한 사람은 없죠. 아무래도 상황도 많이 알고 있고, 심지어 헬스장 관장, PT샵 관장, 다른 센터 직원들 또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고 간 경우도 있고. 근데 저는 다 오픈해줘요. 뭐 노하우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본능과 본성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면 나처럼 하기는 힘들 거라고. 근데 나처럼 하기 힘들 거라는 게 뭐 저도 가식을 떨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진짜 성격이에요. 뭔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더럽다든지 뜻대로 안 되면은 그거 하나 해결할 때까지 저는 무조건 그것만 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아서 그런지 저는 헬스장 11년 동안 운영하면서 같이 일하던 직원들이 지금도 9명은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네. 그리고 저는 당연한 거지만 노동청에 신고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관장들 수두룩하죠. 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운동하고자 하는 곳에서의 선생님을 고른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개인적으로 꼭 체대 출신은 아니어도 돼요. 저는 그래도 체대 나왔지만 그래도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정해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요,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지금은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인가로 이름이 바뀌었을 거고, 그 자격증은 필수라고 저는 봐요. 그 자격증도 없이 트레이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반 이상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사단법인에서 발급한 뭐 자격증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 공인 자격증인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선생님이 좋다. 저는 있고요. 당연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취득했고, 저랑 같이 운영하는 밤비 엄마 같은 경우는 나즘이라 그래서 미국 스포츠 의학회 그쪽에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시험도 어려워요. 합격률도 되게 낮고. 그리고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스타 필라테스,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교육하는 단체가 없어서 밤비 엄마는 직접 캐나다를 가서 연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왔습니다. 밤비 산책하다가 또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밤비는 저기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운동하는 곳 고르실 때는 관장이 직접 운영 지도하는 곳을 가셨으면 좋겠고, 박리담의 헬스장은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편이고. 밤비